안녕하세요. 또이스의 에피셜 김이사입니다. 오늘 6월 청약대전의 첫 전쟁 0702 청약대전이 끝났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의미가 있었던 날인 만큼 세계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놓고 경쟁률 성적표와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의미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빠르게 얘기 시작할게요. 두둥. 그래도 경쟁률 얘기 안 할 수 없죠. 의미에 대해서는 경쟁률 빠르게 보고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먼저 과천 디에트르 퍼스트지입니다. 분상제의 엄청난 안전마진 그리고 5구 타입 단일 평형의 과천 지정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단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 453세대 중에 총 10만 3,513건의 청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체 경쟁률을 평균 따져보면 228.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기타 경기에서 최대 경쟁률 나왔네요. 706.48대 1.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어제 특별 공급에 36,500명인가 몰려가지고 최근에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메이플 자이보다 더 경쟁률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띤 청약 경쟁률이죠. 자, 두 번째는 마용성의 마포 공덕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분양이죠. 마포 자이 히스테이츠 라찰스. 이름 너무 어렵다. 저희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로 야 17억이 네 집 애 이름이나 하셔서 제가 혹시 진짜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 하면서 검색도 해봤던 단지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총 250세대에 49,988건의 청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체 경쟁률이 163.95대 1 경쟁률 보였고요. 최고 경쟁률은 역시 5구 타입에서 나왔네요. 236.56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가 배정된 84D 타입 경쟁률도 106.43대 1이 나온 거를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다 해도 딱 분양가 수준이면은 너무 조합원이나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뒤로는 이게 청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남시 순환형 재개발 사업이죠. 산성지구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 8호선 초역세권으로 인근 도시의 중심 업무지역 강남역이라든가 잠실역이라든가 분당의 정자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30분 이내에 환승해서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장점이 되게 빛나던 곳이었어요. 물량도 물량이거니와 분상제가 아닌 경기권 분양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세계단지 중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총 620세대 1순위 물량에 18,952건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30.56대 1 정도 나왔네요. 둔촌주공에서는 초기에 좀 외면을 받았던 4로 시작하는 타입 있잖아요. 여기도 4로 시작하는 타입이 있었는데 소형 타입임에도 이제 4.84대 1, 6.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과천은 그럴 수 있지. 그래, 마포는 비싸도 서울이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와 이거 성남도 이러면서 놀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내피셜로 분석해 볼까요? 뾰로롱. 자,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경쟁률이 나오는 것일까? 이 중 한 단지 정도는 좀 저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분양가가 말이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마진 없는 이런 분양에 이런 경쟁률이 말이 되는가? 결과가 이런데 말이 되고 말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청약 시장이 과열이다. 네, 그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내피셜을 따져보려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뻔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볼게요. 다들 이런 얘기 하실 거니까. 이 세 단지의 공통점. 첫 번째, 세 단지 모두 분양권입니다. 전체 금액의 10% 또는 20%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어떻게든 입주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것. 비규제 지역 청약이라는 겁니다.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쵸? 우리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원도 할 수 있죠. 4인 가구를 놓고 본다면,
예전에 규제가 심했던 때는 세대주 딱 한 건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세대원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청약할 수 있으니까 4배의 청약 경쟁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의 규제 지역이랑 그때의 규제 지역의 의미가 좀 달라요. 지금의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안전마진으로 사실 경쟁률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규제 일변도였던 과거 부동산 시장과 달리 지금의 시장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지역 내에 오랜만에 신규 공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지역, 그리고 내가 자라온 지역, 내가 아이를 키워온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 이 정도 줘도 괜찮다라는 정도의 분양가라면 최소 지역에서 소화하는 수준의 물량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분양가의 단지에 청약 경쟁률 사실 기본은 다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전부 다일까요? 저의 뇌피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짠!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7, 80대나 8, 90대, 그리고 90대 이상, 그리고 10대들, 20세 이하, 이런 부분은 포지셔닝을 좀 제외한다고 치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 30대에서 50대까지가 사실상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 세대입니다. 한국의 주된 경제 인구기도 한 이 사람들은 매매나 임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가거주율이 5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중에 절반이 부동산 매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청약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볼까요? 띠링! 청약시장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청약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대에 있어서 결혼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30살에게 집이란 부분은 아주 절실한 부분도 아니고 결혼 전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젊은 세대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갓 성인 된 한 애들이 청약 그게 들어오기 좀 어려운 부분 물론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세대들의 이 베이비 붐 제너레이션의 자녀 세대들 20, 30대들의 청약 통장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입금을 해줬을까요? 맞습니다. 현 시대 50대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죠. 이들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상적 금전적 관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해보다 보면요 못 모르고 따라와서 막 지루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은 야 들어봐 이거 들어봐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을 느낄 때가 오겠죠. 결혼을 앞두고 오고 자녀가 생기고 했을 때 집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옛날에 분양권 거래가 되고 활발했을 때 얘기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 20대 30대들한테 집은 절대적인 필요 요소는 아니에요. 더불어 부모에게 있어서도 자식에게 집 하나 사주는 거 굉장히 부담된 일이에요. 정말 금수저 아니고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분양권은 다릅니다. 계약금 정도라면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전매 제한 1년이라면 또 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엑시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첨이 된다 한들 꼭 입주를 해야 되는 수요는 또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이 자녀 세대가 독립해서 가정을 꾸릴 때 채워도 되기 때문에 게다가 앞으로 분양도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미 경험한 세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굉장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해서 있는 청약 시장에 여러분의 경쟁자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아직 구축 시장에, 매수 시장에는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이들에게 집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청약에 떨어졌다. 그럼 집을 사줄까요? 못 사주죠. 비싸잖아요. 다음 청약을 또 강권하고 해야 된다 잔소리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청약 시장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셨어요?
청약시장이 아닌 그냥 부동산 시장을 보심에 있어서도 늘 이런 모습이셨을까요? 저희는 폭등론자, 상승론자가 아니에요. 저희 카페에 뭐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카페에 보면은 부동산 상승기 시장에는 오히려 반대 입장을 보였었어요. 저희는 그냥 시장을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댓글 다시는 분 많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자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첫 번째 순위의 어떤 중요 요소라면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쟁 상대입니다. 이런 사람들 젊은 층은요 사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장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 몰라요. 사실 고민도 없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 잔소리 싫고 맞기 싫고 그냥 뭐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엄청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무서워서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교육도 언젠가는 철학이 되고 이 철학으로 다져진 재테크 시장을 읽는 능력은요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험의 대물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요 구축 시장, 구축 매수 시장으로 반드시 진입합니다. 그리고 부족론자들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과열장에서는요 반대로 냉철한 판단으로 매수를 밀어요. 방심하지 마라. 청약시장은 언젠가 끝나요. 공급은 점점 줄어들 거니까 이 청약시장이 끝나고 나면요 이 사람들은 곧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수시장에 진입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있어 인생을 책임진다 약속했던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분양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 이때 건축비 상승이 심상치 않은 이때 비교적 새연식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구축 아파트 지금이 제일 싼 시기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해 드리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너무 멀지 않는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청약도 물론 잘하시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하잖아요. 자, 논리의 비약이었을까요? 단순 저의 뇌피셜이 불편하셨다면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선의의 마음 뿐이니까 혹시 마음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6월 청약시장 이제 전반부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빅매치가 있어요. GTX 라인을 두고 경쟁에 붙는 청약 궁금하시죠? 내일이든 모레든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청약단지 분석이에요.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혹시 이번 청약 단지 패스하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남아있는 청약 좋은 단지라면 꼭 청약하시고요. 좋은 단지인 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짧게 한번 따져본 경쟁률 성적과 그 의미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안녕. 똘스가 이거 하지 말랬어요. 안녕. 그래도 안녕.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